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해 지연이 되었던 투자가요, 올 초에 재개가 되면서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5G 통신 장비주들이 그죠? 지난해 해외 국가들의 5G 통신 상용화 지연으로 인해서요, 실적이 상당히 대부분 부진을 했어요. 하지만은 올해 초 투자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먼저요, 미국상을 봐도요, 지난 12월 8일 날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한 49조 원 규모라고 그러죠. 자, 이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는 2월 이후 그죠?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경매 라운드 진행상으로 볼 때 1월 첫째 주 정도의 주파수 경매가 종료될 전망이며, 주파수 경매 이후에는 버라이즌 외에도 AT&T, T-모바일, DC 네트워크 등 미국 통신 4개사로부터 국내 5G 장비 수주 공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 실제적으로요, 작년에도 7월 달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나타났는데, 그죠? 그것이 마감된 이후에 9월 달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으로부터 7조 9천억짜리 대규모의 수주를 받았던 사항을 봤을 때, 이번에도 경매가 마무리되면은 아마 2월 전후로 해서 아마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장비 공급을 위해서 지난 10월 미국 시장을 겨냥한 C밴드, 요번에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 그 내용인데요. C밴드 매시브 미모 솔루션을 발표를 했고, 연내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미국 쪽에는요, 올 1, 2월 미국 통신사 쪽 대규모 수주 소식 발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2, 3월 달에는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를 할 거다 해서 지금 5G 통신 장비 새해 1월 달, 2월 달에는 아마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라죠.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뿐이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최근 시범 서비스에 돌입한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할당 관련 곳이니까 정부가 3G하고 4G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5G 기지국 설치 수와 연동을 했다르죠. 그래서 이 고시에 따라서 연말까지 5G 28GHz 기지국을 각 회사당 1만 5천 개씩 의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시범 서비스에는 삼성전자 장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2022년까지 이행 점검 시에 이에 미달을 한다면 주파수 할당 취소들을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돼서 국내에도 시범 서비스가 단독 모드, 그죠? 5G 단독 모드라고 하죠. 28GHz짜리로. 자,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올림픽이 열려요. 뭐 그것이 또 연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계획적으로는 지금 올림픽이 열릴 거로 보는데, 일본의 KDDI 역시 투자가 더뎌 왔으나 2021년 기지국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죠. 2021년 3월까지 만개, 2022년 3월까지 5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할 예정인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KDDI하고 2조 원 규모의 장비 계약 공급을 맺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속도를 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그렇죠?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인도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주파수 경매가 들어갔는데, 인도에도요, 올 1분기에 그렇죠? 3.3에서 3.6 GHz 대역의 5G 주파수 경매가 진행 예정인데, 그렇죠? 이 릴라이언스 지오는 가입자 수 기준 인도 1위 통신사로서요, 4G망을 구축을 할 때 삼성전자가 장비를 독점 공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5G
상용화하면은 아마 또 삼성전자가 그죠 공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이뿐이 아니고 유럽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반기부터 투자가 시작될 예정에서 해외 국가들의 지연된 5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미국이 화웨이가요 지금 5G 통신 장비뿐이 아니라 이 5G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신 장비 쪽 1위 업체인데요. 이 화웨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에릭슨이 부상을 한다 그랬죠. 올 3분기 세계 이동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에서 화웨이는 30.5를 기록했고요. 스웨덴의 통신 장비 업체는 32%로 전체적인 이동통신 장비 업체는 에릭슨이 1위 자리를 내줬고 5G 통신 장비는 아직 화웨이가 1등이지만은 이 에릭슨과 격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에릭슨이 급부상하고 있다 해서 삼성전자와 에릭슨과의 이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러한 거래처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어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고요. 자, 회원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데 계좌에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성함과 그리고 정회원 가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회원제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5G 통신 장비의 삼성전자 협력 업체죠. 보면은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좀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5G 통신 장비를 하면 항상 요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주들이 움직이면은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서 에이스테크 5G용 안테나하고 필터를 제조하는 통신 장비 회사로서요. 에릭슨, 아까 말한 대로 에릭슨이 좀 급부상하고 있죠. 거래하고 있고, 노키아, 화웨이, 삼성전자, 그러면 4대, 그렇죠? 세계 통신사하고 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 함체를, 그렇죠?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세요.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OE 솔루션. 광 트랜시버, 전기 신호와 광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장비인데요.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삼성전자는 물론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하고도 공급하고 있다면 OE 솔루션, 에이스테크가 에릭슨, 삼성전자 둘 다 하고 있죠. 다음에 RF텍, 그죠? 에이스테크나 비슷하죠. 안테나하고 필터 만드는 회사고, KMW도 마찬가지예요. 기지국에 사용하는 안테나나 필터 등을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에릭슨,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 말고요, JTE라는 그죠? 장비 회사가 있는데 요쪽도 급성하는데 요쪽에도 KMW가 JT 장비 회사한테도 공급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중국, 유럽 전반적으로 다 큰 폭의 거래처가 다양하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최근에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RFHA의 IC가 가장 조금 눈에 와닿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죠. 이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의 공급,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죠. 작년까지는 이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컸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렇죠? 삼성전자 쪽의 비중이 크다. 그러면 상당히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 넷패스를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올해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도 지지부진했다. 그렇죠? 하지만 내년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근데 RFHC도 올해 실적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다른 여타 이 통신 장비주에 비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올해 내내 소외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삼성전자를 영향을 받았어요. 아마 실적이 크게 턴 어라운드 된다.
그런 관점에서 RFHIC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는 아니지만은 이노와이어리스, HFR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HFR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 했던 물량이,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12일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일부 물량이 출회되는 거라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해서, 최소한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 지금 한 5개, 이제 6개 종목에다가 이노와이어스 HFR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그 타이밍만 잘 잡자. 그 중에 오늘 한 5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RFHIC. 자, 5G 통신은 빠른 속도가 핵심임으로써요, 보통 3.5GHz 고주파수와 28GHz의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이 네트워크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부품인 고출력 트랜지스터가 필수 부품이라죠. 5G 통신에는요. 근데 바로 이 고출력 트랜지스터가 만드는 회사가 RFHIC다. 또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하죠. 세계 2위에 올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위는 바로 일본 기업 스미모토가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근데요, 이 글로벌 통신 장비가 삼성전자가요, 이미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전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노키아하고요, 에릭슨도 올해부터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사용 비중을 늘릴 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통신에서는 고출력 트랜지스터가 필수 부품인데 그 중에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개, 일본의 스미모토하고 RFH밖에 없다. 근데 이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 삼성전자라든지 노키아, 에릭슨이 이 사용 비중을 크게 늘린다. 그럼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RFS에서 한 40% 정도로 달한다라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트랜지스터 관련 점유율 70~80%가 RFS에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외 장비를 공급을 할 때는 당연히 수주 확대가 되면 RFHIC도 바로 수혜가 된다. 왜? 삼성전자의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의 70~80%를 바로 RFHIC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화웨이가 차지했는데 미국 제재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여졌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RFHIC가 올해는 실적이 부진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작년에 한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적자 전환이 되는데 올해 보십시오. 407억. 네페스랑 비슷한 형태를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상당히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특히 2분기, 3분기, 그죠? 영업 적자가 났지만은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노키아 등을 통한 미국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RFHIC는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RFHIC는 4분기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에 LTE용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공급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올해에는 미국에서 5G 물량 수주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올해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지만은 내년에는 크게 성장을 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눈여겨 봐달라라는 말씀에서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2021년
장세 전망 및 유망 종목 책자를 발간을 하면서요. 유망 종목 중에 중소형주 10종목에 포함된 종목이 바로 RFHR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당시죠. 우리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요 당시인데, 자, 요때 보면요. 이 4만원 밑에, 그죠? 한 3만 7, 8천원 전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러면요. 이 종목,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이 지난 9월달 고점에서 좀 당연히 쉬어가는 모습은 맞는데, 여기서 조정을 뭐 하루 이틀 받고 고점을 돌파하고 역사적인 고점까지 가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45,000원대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최근에 보면은 지난 10월 하순경에 27일이네요. 32,750원을 저점으로 지금 45,000원대까지 지금요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충분한 조정을 받고 치고 갈지, 아니면 역사적인 고점까지 가서 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걸 RFHRC를 지금 관점에서 보신다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좀 매수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역사적 고점 저는 돌파할 걸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그 시기까지는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미국의 경매 주파수 경매가 끝나는 이게 아마 1월달 초중순에 끝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1월 말이 됐던 2월 초수가 됐던 아마 이제 이 발주가 나와서 이제 수주 소식, 그리고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은 그 전에 움직이니까는 아마 저는 뭐 늦어도 1월달, 2월달 안까지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이 RFH 갖고 계시면 지수적 홀딩이고 또 새롭게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만약에 이대로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뭐 4만원 밑에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죠? 그때는 충분하게 비중을 늘려달라. 상당히 좋은 그러한 역량이 받을 실적이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KMW. 저는 5G 통신 장비 중에서 대장주로 꽂으라면은 KMW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년 영업이익 미래에셋대우증권은 한 2,1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다른 증권사에서 좀 많게 하나금융이죠. 그래서 한 3,000억까지 정도 내다보고 있다. 작년에 1,300억이 나오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작년 2020년 한번 쉬고, 그렇죠? 한번 다시 재도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KMW는 그렇죠? 5G 통신 핵심 장비인 다중 입출력 장비 등을 제조를 하는 회사다. 뭐 안테나 비중이 10%, 그렇죠? 필터류가 23%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글로벌 5G 통신 장비 통신사들하고 상당히 거래가 많아요. 뭐 미국의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세계 통신사가 5G 통신사에 갔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되고, 네 번째 통신사인 DC 네트워크도 수주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장주로서 우리가 충분하게 성장 기대가 되니까요.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KMW에 우리가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방송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요 내용들 계속적으로 뭐 회사 내용이 이렇게 바뀐 건 없으니까 그냥 타이밍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는 KMW. 그리고 HFR은요, 이 프론토를 만드는 회사인데 4G 때보다 5G가 더 많이 수요가 생긴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 쪽에 새롭게 또 아까 말한 DC 네트워크 쪽하고 추가로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HFR이 올해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적자가 됐다가 내년에 상당히 크게 좋아지는 부분. 그래서 주가도 지지부진했지만은 상당히 내년부터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특히 이 유상증자 6.7% 90만 주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청약이 했는데 청약률이 104% 다 됐어요. 그 상장 예정일이 이번 달 12일.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이 주식은 이제 이틀 결제이기 때문에
1월 8일 날, 그죠? 1월 8일 날. 자, 이 발행가가 24,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치면 한 31,000원 내외에 있으니까요. 한 7,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한 20% 넘는다는 얘기. 그러면 내가 이 청약을 해서 신주가 바로 12일 날 나온다 하면은 7%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7%는 그냥 앉아서 그 차익만 해도 20% 이상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물량이 많은 분들은 아까 말한 1월 8일 날 금요일 날 어차피 1월 12일 날 물량이 나오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의 6.7%가 그러면은 그 물량만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매도한 가격과 내가 청약했던 금액 24,000원과 그 차이가 발생하죠. 그만큼 해서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새해 시작해서 아마 일부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물량만 출회만 잘 돼서 주가 관리가 잘 되면요. 아마 HFR. 자, 아까 말씀드린 RFHR이라든지 KMW 같은 게 좀 주가가 최근에 올라와서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HFR은 이러한 유상증자라든지 실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죠?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은다. 그러면은 요번에 한 번 더 이 유상증자의 상장이 되면서 물량이 나오는 걸로 인해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그죠? 매도할 필요 없이 오히려 없는 분들은 매수 기회로 봐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이 무선 시험 장비 및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이노와이어리스죠. 특히 이제 스몰셀 쪽에 아마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이 이노와이어스는 크게 뭐 이제 사업 부분은 세 가지죠. 이동통신 무선망 최적화를 위한 시험 장비, 통신 계측 장비, 스몰셀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 스몰셀 판매가 올해는 부진했지만요.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2021년 스몰셀 매출액 예상치는 2020년 대비 4배가 증가한 370억 정도가 기대다. DS2에서 나온 리포트,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스몰셀 성장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를 우리가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다른 회사들은 기지국이 생기고 중개일 때 들어가는 장비지만은 이노와이어스는 여기 보면 통상통신사들은 본격적인 망 구축하기 전에 기지국 위치와 커버리지 조정 등의 작업으로 선행 장비로 이노와이어스의 최적화 장비가 필요해서 본격적으로 기지국을 하기 전에 그렇죠? 이 이노와이어스의 최적화 장비가 그래서 미리 사용이 된다. 그래서 실적이 미리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뭐 부품 모듈 전력 증폭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력 증폭기 모듈인데요. 이제 지난해 상장을 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는 이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죠. 한 69.7% 거의 70%가 투자해서 물량이 나오는데 보호회수가 걸렸지만은 1개월에서 6개월가 보호회수라 그래요. 자, 이것이 7월 말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1월 말이면은 이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물량이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 물량이 아마 그 전후로 연말에 1월 말에 전후로 나온다면 한번 같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그냥 타이밍 정만 그리고 작년에 실적 부진했다가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서 1월 말에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면서 시장에서 출회되는 물량으로 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은 그죠? 그때서부터 물량을 우리가 조금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KMW 그죠? 뭐 KMW도 RFHC보다는 조금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은 KMW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좀 미리 움직임 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시장에 대장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는데 좀 올랐다. 그렇죠? 그것이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HFR은 오름폭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때 가격적인 리스크가 없어서 새해 들어서 8일 날까지 유상증자 물량으로 인해서 아마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3만원 아래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3만원 전후에서는 관심을 가져라 가격적인 리스크가 없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뭐 Y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31일 날 상장했는데 보호회수 기간이 6개월이고 그 물량이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조금 주가가 이 뭐 3,000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000원에서 뭐 14,000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1월 말 이후에 그 물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서부터 매수 관점. 여기 보면 기관들 매도가 아마 그러한 역량이지 않을까 해서 아마 보호해서 기간이 끝나기 전후로 해서 아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때부터 크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노와이어스는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미리 이동통신사들의 필요로 하는 최저가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다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해서 우선순위로 하면 저는 가장 좋은 것이 RF에서 이게 저는 지금 이 통신 장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데 좀 주가가 올라서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4만원 밑에 내려오면 그때 관심을 갖고 지금 따라 사는 것은 좀 부담되지 않나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끌고 가자. 올 한해 5G 통신 장비 아마 2월 1월 달서부터 아마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꼭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정회원 가입 안내인데요. 자, 저희들이 이제 유료 회원은 3개월에 110만원, 6개월에 150만원이죠. 하루에 한 3, 4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아침에 8시 40분, 오후에 1시 50분에, 이거는 이제 오전 시향, 오후 시향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9시 전후로 해서 이제 매일 종목을 추가 브리핑 종목이 나요. 리포트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뭐 이제 추천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추천주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의 매도 타이밍이 오면은 수시로 정보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주로 이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눌림목에서 특히 뭐 우리가 회원 가입해서 문자 받으시면 알겠지만은 반도체 뭐 2차 전지 위주로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새해 들어서 주식 투자를 새롭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 증권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2월 9일서부터 연말 특별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죠. 11만원. 근데 책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1월 말까지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도 그렇죠? 요번 주말이 끝나면요 사라지니까는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뭐 6개월에 150만원 내고 조금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그런 걸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는 요 아래 신한은행 그죠?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시고 그죠? 요 아래 010-2420으로 시작되는 핸드폰 번호로 만약에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성함하고 그죠? 그리고 주소를 남겨 주시고 정회원으로 그냥 가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연락 드렸어요. 우리 이제 이 정회원들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는지 정보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화통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요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